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결국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진 풍경도, 아무리 자유로운 삶이라 해도 기댈 수 있는 고정된 공간이 없으면 그 자유는 곧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캠핑카를 사서 전국을 떠돌며 살아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스텔스 차박이든 캠핑카든 데일리카로 쓸 수 있는 차량이면 좋고, 무엇보다 돌아갈 내 공간, 임대 아파트라도 하나 있어야 진짜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은퇴 직후 캠핑카를 사서 떠났던 한 남성의 1년간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로망, 자연에서의 삶, 사람들과의 만남, 끝없는 자유를 기대하며 떠났지만 결국 그는 눈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한마디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충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퇴직 후 35년간 살던 집을 팔고 캠핑카를 구입한 62세 김 씨는 이젠 나도 자유인이다 라는 말과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꿈 같았다고 합니다. 바다를 옆에 끼고 노을을 보며 저녁을 먹고 새벽에 산속에서 눈을 뜨고 지역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줬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찾아오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무더운 밤에 에어컨도 제대로 켤 수 없는 차 안에서 잠을 설치고 습한 날씨에 침구는 눅눅해지고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캠핑카 안에 갇혀 며칠을 보내다 보니 우울감이 극심해졌고 내가 왜 이걸 선택했나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결국 1년 만에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 조그만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행은 여행일 뿐이지 삶의 대안이 될 수는 없더라. 두 번째 사례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로망으로 시작된 캠핑카 생활이 아내에게는 고행 그 자체였다는 사연입니다. 은퇴 후 자녀들도 출가했고 이제 둘만의 인생 2막을 시작해보자며 부부는 7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주방이 너무 협소해 밥해 먹는 게 매일 고역이었고 물과 전기를 아끼며 사는 생활이 점점 아내에게는 처절한 생존처럼 느껴졌습니다. 화장실도 불편했고 공공시설을 찾아다니는 생활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여유롭게 손주 사진 보고 정원에 나가 풀 뽑는 게 꿈이었지 매일 떠돌고 씻을 곳 찾고 싸우는 인생이 꿈은 아니었어요. 지금 그 부부는 도시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으며 캠핑카는 주말 여행용으로만 사용 중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정답이었는데 우린 너무 큰 착각을 했어요. 라고요. 세 번째는 혼자 사는 68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이제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자는 마음으로 그녀는 3천만 원대 중고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혼자 운전도 하고 작은 텃밭이 있는 오지에도 가고 SNS에 글을 남기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서 도로에서 고장난 차를 해결할 수 없어 여러 번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와 밥을 나누는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건강이었습니다. 위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소지가 없어 행정 처리가 늦어졌고 간호를 해줄 사람도 없어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주소지 등록이 가능한 원룸을 얻고 캠핑카는 일상의 보너스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캠핑카가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캠핑카는 여전히 은퇴자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여야 한다는 겁니다. 캠핑카는 여행용으로 잠깐의 일탈과 힐링의 수단으로는 훌륭하지만 모든 걸 내던지고 그 안에서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건 위험한 환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기본 주거 공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 아파트든 전세든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고 여행의 즐거움도 배가 됩니다. 둘째, 캠핑카는 데일리카로도 활용 가능한 작고 실용적인 모델이 좋다고 말합니다. 유지비, 보험료, 주차 문제 등 현실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대형 캠핑카를 구매하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셋째,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구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차의 고장, 전기수도 관리, 응급 상황 대처 등 모든 것이 혼자의 몫입니다. 결국 캠핑카는 자유를 주지만 책임도 함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돌아갈 집이 있을 때만 진짜 자유가 됩니다. 여행은 낭만이지만 삶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캠핑카 여행을 꿈꾸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기 전에 반드시 돌아올 곳부터 준비하세요. 이게 캠핑카 1년차 은퇴자의 눈물 섞인 진짜 조언이었습니다. 캠핑카 생활 정말 멋지죠. 자유롭게 떠나고 사람 눈치 안 보고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사는 삶. 그런데 이 로망이 현실이 되면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그 복잡함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지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떠났다가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단지 낭만과 현실의 괴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이 캠핑카에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실제로 캠핑카 생활을 준비하거나 고려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실용적인 정보들을 전문가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캠핑카는 주거 대체 수단이 아니다. 이동 수단이다. 캠핑카를 살 때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집 대신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택과 차량은 기본 설계가 다릅니다. 냉난방 시스템, 배수급수 시설, 전기 공급, 단열 구조 등 모든 것이 일시적 사용에 맞춰져 있어 장기적인 거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냉방 난방 장비는 대부분 파워가 약하거나 외부 전원쇼, 파워를 필요로 하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추가 장착하지 않으면 여름과 겨울은 버티는 계절이 됩니다. 실제로 캠핑카를 1년 내내 주거로 활용했던 한 은퇴자의 사례에서는 한겨울 차량 내부 온도가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 전기장판이나 히터가 무용지물이 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팁: 캠핑카를 살 생각이라면 반드시 여름과 겨울 양쪽 계절에 시승체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외부 전원 사용이 가능한 캠핑장과 그 비용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2. 은퇴자에게는 주소지 문제가 가장 크다. 차에서 살아도 되지 않냐고요?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각종 행정처리, 건강보험, 통신요금, 우편물, 투표, 병원 수속 등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만 가지고 떠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주소지 확보입니다. 혼자 사는 캠핑카 은퇴자 어씨의 경우 도로 위에서 체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없어 진료비 선납을 요구받고 당일 퇴원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팁: 돌아갈 집이 없다면 월세 1,525만원대의 지방 소형 원룸이나 임대주택 대기 신청을 먼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은퇴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이 충족되면 입주가 가능하며 주소지 확보도 됩니다. 3. 유지비는 차량값보다 훨씬 많이 든다. 중고 캠핑카는 2천만원대부터 시작하고 신차는 7천만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차값보다 유지비입니다. 캠핑카를 타면 연료비뿐 아니라 차량 보험료, 정기 정비비, 타이어 교체비, 심지어 주차비와 화장실 샤워장 이용 요금, LPG 충전비까지 별도로 지출됩니다. 예를 들어 월 12회 장거리 여행을 다니고 중간중간 오토 캠핑장을 이용하는 구조라면 월 유지비만 평균 40만 70만 원이 드는 경우도 흔합니다. 게다가 차량 내 화장실은 물 공급과 배출 시스템이 복잡해 한 달에 한 번은 오스탱크 청소가 필요하며 이를 외주로 맡길 경우 건당 57만 원이 추가됩니다. 팁: 구매 전에 꼭 차량 보험료 견적과 연간 주행거리 기준 유지비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그리고 연료는 디젤, LPG, 전기 중 어떤 형태인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장거리 운행 시 연료 충전 문제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여성 고령자라면 반드시 혼자 대처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캠핑카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자유로워 보이지만 고장, 도난,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직접 교체 가능한지,
배터리 전원이 나갔을 때 대처할 수 있는지, 차량 냉장고 고장 시 근처 정비소를 찾을 수 있는지 등입니다. 특히 여성 혼자 또는 고령자 단독 생활의 경우 주변에서 차 안에 여자 혼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불편하거나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팁: 가능하면 혼자 운전 가능한 크기의 차량으로 시작하고 스텔스 차박 겉보기엔 일반 차량처럼 보이는 형태로 보안 위협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또한 차 안에 비상 배터리, 전기 히터, 소형 소화기, 휴대용 GPS 위치 알림 장비 등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5. 결국 캠핑카 삶은 여행을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캠핑카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캠핑카는 도구일 뿐,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본 생활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캠핑카는 삶의 전환점이 아니라 삶의 보너스로 접근해야 한다. 기본 주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캠핑카는 가장 큰 행복을 줍니다. 마무리 조언. 퇴직 후 캠핑카 생활, 분명 낭만적이고 멋진 꿈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몇 가지 전제를 세워야 합니다. 돌아갈 집, 감당할 수 있는 유지비, 긴급 상황 대비 능력. 이 셋만 준비되어 있다면 캠핑카는 분명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떠났다가 캠핑카 안에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